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 늘 같은 가르침을 듣고 자랍니다. 거짓말은 나쁜 것이다. 이 단순한 진리는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자 신뢰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만약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 내 삶의 동반자가 이 약속을 깨뜨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거짓말이 어떤 파멸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는지에 대한 한 여성의 깊은 사연을 들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배신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절망의 끝에서 다시 일어서는 한 인간의 위대한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를 키우는 40대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늘 정직함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나쁜 의도로 남을 속이는 것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어떤 이들은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였던 한 남자의 비참한 끝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기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쪽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남동생 둘, 이렇게 5 식구였죠. 그녀의 집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아버지는 감수성이 풍부하고 다소 마음이 여린 분이셨고, 반대로 어머니는 그야말로 장군감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강인한 분이셨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셨던 아버지는 사람을 너무 잘 믿고 마음이 약해 평생 남에게 속아 돈을 떼이거나 배신을 당하며 힘들어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도 자신의 몫을 야무지게 챙기지 못하는 그런 분이셨죠. 결국 집안을 일으키고 아버지의 뒤치다꺼리를 하며 가족을 지켜낸 것은 온전히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단 하루도 편히 쉬어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떼어다 장사를 하시고 작은 식당을 열어 운영하시고 건물 청소와 학교 조리사 일까지 정말 쉼없이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하시든 특유의 성실함과 야무짐으로 어딜 가나 인정받는 분이셨죠. 그런 어머니는 딸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진로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엄마는 어릴 때 꿈이 뭐였어? 선생님도 되고 싶었고 그림 그리는 화가도 되고 싶었지. 그럼 지금 후회되지 않아? 나는 솔직히 내가 뭘 해야 할지, 뭘 하고 싶은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때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의 가슴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얘야, 꿈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란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 열심히 하면 그걸로 충분한 거야. 거창한 꿈을 조차 살지 않아도 괜찮아. 다만 여자라고 해서 못할 것도 힘들 것도 없단다. 엄마처럼 어딜 가든 당당하게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 그러니 너도 절대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렴. 그거면 된단다. 우리는 흔히 꿈은 크게 가져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눈앞의 현실에 집중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의 가치를 알려주셨죠. 그녀는 늘 씩씩하고 강인한 어머니를 닮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노는 것도 무엇 하나 허투루 하지 않았습니다. 그 노력 덕분에 수도권의 좋은 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탄탄한 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서도 그녀는 자기 개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새벽 영어 회화 학원을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회사 근처 학원에서 스스로를 단련했죠.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 역시 수강생들 중 가장 열정적으로 공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방향의 회사에 다녔기에 학원이 끝나고 함께 걸으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다 자연스레 가까워졌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성실함이라는 공통점은 두 사람을 강하게 이끌었고, 연애 끝에 그녀가 30대 초반이 되던 해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녀보다 2살 연상이었고, 소위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시댁은 이 사실을 대단한 자랑으로 여기셨죠. 평범한 집안이었지만 시어머니의 아들 사랑은 유별났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아들 자랑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얘야, 우리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이만한 남자가 없다. 능력 있지, 성격 좋지. 너 정말 결혼 잘한 거야. 복 받은 줄 알아라. 처음에는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당연한 사랑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고, 2년 후에는 사랑스러운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출산과 함께 그녀의 인생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양수가 일찍 터지는 바람에 아들은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8개월 만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른둥이로 태어난 아들은 유독 몸이 약했습니다. 큰 병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잔병치레가 잦아 병원 신세를 지는 날이 많았죠. 잦은 고열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반복되자 그녀와 남편은 1년치 연차와 휴가를 모두 아이 간병에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일과 육아, 그리고 간병까지. 부부는 점차 지쳐갔고 예민해졌습니다. 결국 남편이 먼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러다 둘 다 쓰러지겠어. 우리 둘 중 한 명은 일을 쉬고 아이를 돌보는 게 어떨까? 솔직히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아이에게는 엄마가 곁에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내가 정말 당신 몫까지 열심히 일할게. 나중에 아이가 크면 당신이 다시 일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지원하고 평생 쉬고 싶다고 해도 내가 다 책임질게. 그녀는 오랜 고민 끝에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일을 그만둔다는 것은 뼈아픈 결정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경력 단절을 겪고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픈 아이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정말 미안해하며 퇴근 후에는 육아와 집안일을 도우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 역시 전업주부로서 남편이 다른 곳에 신경 쓰지 않도록 집안을 완벽하게 꾸렸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녀가 일을 그만두고 아이 곁을 지키자 아들은 눈에 띄게 건강해졌습니다. 아이가 아프지 않고 밝게 자라는 모습만으로도 그녀는 행복했고 자신의 희생이 가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전업주부 생활이 1년쯤 지났을 무렵 남편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일은커녕 아이를 돌보는 것조차 귀찮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청소를 위해 잠시만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하면 남편은 귀찮다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쟤는 나한테만 오면 칭얼거리잖아. 당신만 찾는데 그냥 당신이 앉고 청소하면 안 돼? 나도 주말인데 좀 쉬자. 아빠와의 교감이 줄어들자 아이는 점점 아빠를 어색해하고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시댁에 가도 아이가 엄마에게서 떨어지지 않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타박했습니다. 애는 아빠한테 맡기고 넌 일을 해야지. 혹시 내가 집에서 우리 아들 험담이라도 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상황을 지켜보던 시아버지와 시누이가
남편을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당신은 보고도 몰라. 저놈이 애비를 제대로 안 하니까 애가 저러는 거 아니야. 아빠가 관심도 없는데 애가 오죽하면 아빠를 피하겠냐. 시아버지와 시누이의 꾸중 덕분에 남편은 잠시 반성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저 남편이 아빠 역할에 아직 서툴러서 그럴 것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운동을 하겠다며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절친한 친구가 동호회 활동으로 살을 엄청나게 뺐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당시 남편의 체중은 90kg에 육박해 건강이 걱정되던 터라 그녀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남편은 주말마다 자전거를 타러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약속대로 2시간 정도 운동하고 돌아왔지만 그 시간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심지어 1박 2일로 지방 라이딩을 다녀오겠다고 통보하기에 이르렀죠. 남편은 이번 한 번만 다녀오면 앞으로 주말 내내 아이를 돌보겠다며 애원했고 그녀는 마지못해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동호회에 나간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 친구의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 부부 동반으로 자주 만나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도 모르고 있었죠? 우리 남편이랑 형부, 그 자전거 동호회에서 여자 만나고 있어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인간들이 우리를 완전히 속이고 있었어요. 그 동호회 여자들이랑 쌍으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몰래 찍어둔 대화 내용인데 한번 보세요. 형부 이름도 똑똑히 있어요. 친구 아내가 보내준 사진 속에는 남편과 그의 친구가 동호회 여성들과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섣불리 따져 물으면 발뺌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이 잠들기를 기다려 남편의 차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남편이 라이딩을 간다던 날마다 상간녀를 차에 태우고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 차 안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는 장면까지 모두 찍혀 있었습니다. 배신감에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은 마침 남편이 동호회 모임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청남편을 배웅한 뒤 아이를 남동생에게 맡기고 남편 친구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굳은 결심을 하고 남편들이 모임을 갖는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남편 친구의 아내가 사자후를 토하며 상간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여우 같은 게 감히 어디서 남의 남편을 넘봐. 그녀는 순식간에 상간녀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장래가 유망한 배구 선수였습니다. 그 힘을 보통 여자가 당해낼 리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동호회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 역시 남편에게 다가가 그대로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운동하라고 보냈더니 밖에서 이런 짓거리나 하고 다녀?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집에서 애 키우느라 고생하는 아내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해? 그제야 동호회 사람들도 남편과 친구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남편이 무릎 꿇고 빌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그런데 나 그 여자랑 못 헤어지겠어. 그냥 우리 깔끔하게 이혼해주면 안 될까?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남편이라는 존재에 대한 미련, 결혼 생활에 대한 애착,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갖고 매달 양육비를 받는 조건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혼 숙려 기간,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뻔뻔하게도 며느리를 탓했습니다. 내가 남편한테 신경을 안 쓰니까 딴 데 눈을 돌린 거 아니겠니? 우리 아들이야 직업도 좋고 젊은이 새 출발하면 그만이지만 너 내 딸린 이혼녀 신세인데 앞으로 어쩌려고 그래.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헛소리 하시면 당신 아드님 직장에 이혼 판결문 뿌려버릴 테니 그렇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마주친 전 남편은 끝까지 이기적이었습니다.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나 그 사람이랑 곧 결혼할 거야. 당신도 앞으로 애 잘 키워.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낼 테니 걱정 말고. 그녀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너 같은 아빠, 우리 아들한테 필요 없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렇게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친정이 있는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뿐이었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딸을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잘했다. 그걸 참고 살았으면 엄마가 오히려 널 혼냈을 거야. 기죽지 마라. 엄마 아빠가 곁에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 부모님의 든든한 응원 속에서 그녀는 조금씩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던 그녀에게 어머니가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민정아, 엄마랑 같이 삼겹살집 한번 해볼래? 어머니는 평생 쌓아온 음식 솜씨와 예전 식당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딸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안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을 모두 모아 어머니와 함께 작은 삼겹살집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찾았던 손님들은 모두 하나같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비스로 나가는 김치찌개였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로 끓인 그 찌개는 그 어떤 고깃집에서도 맛볼 수 없는 깊고 진한 맛을 냈습니다. 사장님, 이 김치찌개는 따로 팔아도 대박 나겠어요. 손님들의 칭찬에 용기를 얻은 그녀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한 달간 소주 한 병 1,000원 이벤트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잠시나마 용기와 위로를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 늘 같은 가르침을 듣고 자랍니다. 거짓말은 나쁜 것이다. 이 단순한 진리는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자 신뢰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만약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 내 삶의 동반자가 이 약속을 깨뜨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거짓말이 어떤 파멸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는지에 대한 한 여성의 깊은 사연을 들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배신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절망의 끝에서 다시 일어서는 한 인간의 위대한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를 키우는 40대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늘 정직함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나쁜 의도로 남을 속이는 것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어떤 이들은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였던 한 남자의 비참한 끝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기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쪽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남동생 둘, 이렇게 5 식구였죠. 그녀의 집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아버지는 감수성이 풍부하고 다소 마음이 여린 분이셨고, 반대로 어머니는 그야말로 장군감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강인한 분이셨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셨던 아버지는 사람을 너무 잘 믿고 마음이 약해 평생 남에게 속아 돈을 떼이거나 배신을 당하며 힘들어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도 자신의 몫을 야무지게 챙기지 못하는 그런 분이셨죠. 결국 집안을 일으키고 아버지의 뒤치다꺼리를 하며 가족을 지켜낸 것은 온전히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단 하루도 편히 쉬어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떼어다 장사를 하시고 작은 식당을 열어 운영하시고 건물 청소와 학교 조리사 일까지 정말 쉼없이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하시든 특유의 성실함과 야무짐으로 어딜 가나 인정받는 분이셨죠. 그런 어머니는 딸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진로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엄마는 어릴 때 꿈이 뭐였어? 선생님도 되고 싶었고 그림 그리는 화가도 되고 싶었지. 그럼 지금 후회되지 않아? 나는 솔직히 내가 뭘 해야 할지, 뭘 하고 싶은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때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의 가슴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얘야, 꿈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란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 열심히 하면 그걸로 충분한 거야. 거창한 꿈을 쫓아 살지 않아도 괜찮아. 다만 여자라고 해서 못할 것도 힘들 것도 없단다. 엄마처럼 어딜 가든 당당하게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 그러니 너도 절대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렴. 그거면 된단다. 우리는 흔히 꿈은 크게 가져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눈앞의 현실에 집중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의 가치를 알려주셨죠. 그녀는 늘 씩씩하고 강인한 어머니를 닮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노는 것도 무엇 하나 허투루 하지 않았습니다. 그 노력 덕분에 수도권의 좋은 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탄탄한 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서도 그녀는 자기 개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새벽 영어 회화 학원을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회사 근처 학원에서 스스로를 단련했죠.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 역시 수강생들 중 가장 열정적으로 공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방향의 회사에 다녔기에 학원이 끝나고 함께 걸으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다 자연스레 가까워졌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성실함이라는 공통점은 두 사람을 강하게 이끌었고 연애 끝에 그녀가 30대 초반이 되던 해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녀보다 2살 연상이었고 소위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시댁은 이 사실을 대단한 자랑으로 여기셨죠. 평범한 집안이었지만 시어머니의 아들 사랑은 유별났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아들 자랑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얘야, 우리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이만한 남자가 없다. 능력 있지, 성격 좋지. 너 정말 결혼 잘한 거야. 복 받은 줄 알아라.
처음에는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당연한 사랑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고 2년 후에는 사랑스러운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출산과 함께 그녀의 인생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양수가 일찍 터지는 바람에 아들은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8개월 만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른둥이로 태어난 아들은 유독 몸이 약했습니다. 큰 병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잔병치레가 잦아 병원 신세를 지는 날이 많았죠. 잦은 고열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반복되자 그녀와 남편은 1년치 연차와 휴가를 모두 아이 간병에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일과 육아, 그리고 간병까지 부부는 점차 지쳐갔고 예민해졌습니다. 결국 남편이 먼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러다 둘 다 쓰러지겠어. 우리 둘 중 한 명은 일을 쉬고 아이를 돌보는 게 어떨까? 솔직히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아이에게는 엄마가 곁에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내가 정말 당신 몫까지 열심히 일할게. 나중에 아이가 크면 당신이 다시 일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지원하고 평생 쉬고 싶다고 해도 내가 다 책임질게. 그녀는 오랜 고민 끝에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일을 그만둔다는 것은 뼈아픈 결정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경력 단절을 겪고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픈 아이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정말 미안해하며 퇴근 후에는 육아와 집안일을 도우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 역시 전업주부로서 남편이 다른 곳에 신경 쓰지 않도록 집안을 완벽하게 꾸렸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녀가 일을 그만두고 아이 곁을 지키자 아들은 눈에 띄게 건강해졌습니다. 아이가 아프지 않고 밝게 자라는 모습만으로도 그녀는 행복했고 자신의 희생이 가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전업주부 생활이 1년쯤 지났을 무렵 남편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일은커녕 아이를 돌보는 것조차 귀찮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청소를 위해 잠시만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하면 남편은 귀찮다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쟤는 나한테만 오면 칭얼거리잖아. 당신만 찾는데 그냥 당신이 앉고 청소하면 안 돼? 나도 주말인데 좀 쉬자. 아빠와의 교감이 줄어들자 아이는 점점 아빠를 어색해하고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시댁에 가도 아이가 엄마에게서 떨어지지 않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타박했습니다. 애는 아빠한테 맡기고 넌 일을 해야지. 혹시 내가 집에서 우리 아들 험담이라도 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상황을 지켜보던 시아버지와 시누이가 남편을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당신은 보고도 몰라. 저놈이 애비를 제대로 안 하니까 애가 저러는 거 아니야. 아빠가 관심도 없는데 애가 오죽하면 아빠를 피하겠냐. 시아버지와 시누이의 꾸중 덕분에 남편은 잠시 반성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저 남편이 아빠 역할에 아직 서툴러서 그럴 것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운동을 하겠다며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절친한 친구가 동호회 활동으로 살을 엄청나게 뺐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당시 남편의 체중은 90kg에 육박해 건강이 걱정되던 터라 그녀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남편은 주말마다 자전거를 타러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약속대로 2시간 정도 운동하고 돌아왔지만 그 시간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심지어 1박 2일로 지방 라이딩을 다녀오겠다고 통보하기에 이르렀죠.
남편은 이번 한 번만 다녀오면 앞으로 주말 내내 아이를 돌보겠다며 애원했고 그녀는 마지못해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동호회에 나간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 친구의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 부부 동반으로 자주 만나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도 모르고 있었죠? 우리 남편이랑 형부, 그 자전거 동호회에서 여자 만나고 있어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인간들이 우리를 완전히 속이고 있었어요. 그 동호회 여자들이랑 쌍으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몰래 찍어둔 대화 내용인데 한번 보세요. 형부 이름도 똑똑히 있어요. 친구 아내가 보내준 사진 속에는 남편과 그의 친구가 동호회 여성들과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섣불리 따져 물으면 발뺌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이 잠들기를 기다려 남편의 차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남편이 라이딩을 간다던 날마다 상간녀를 차에 태우고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 차 안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는 장면까지 모두 찍혀 있었습니다. 배신감에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은 마침 남편이 동호회 모임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청남편을 배웅한 뒤 아이를 남동생에게 맡기고 남편 친구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굳은 결심을 하고 남편들이 모임을 갖는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남편 친구의 아내가 사자후를 토하며 상간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여우 같은 게 감히 어디서 남의 남편을 넘봐. 그녀는 순식간에 상간녀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장래가 유망한 배구 선수였습니다. 그 힘을 보통 여자가 당해낼 리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동호회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 역시 남편에게 다가가 그대로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운동하라고 보냈더니 밖에서 이런 짓거리나 하고 다녀?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집에서 애 키우느라 고생하는 아내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해? 그제야 동호회 사람들도 남편과 친구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남편이 무릎 꿇고 빌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그런데 나 그 여자랑 못 헤어지겠어. 그냥 우리 깔끔하게 이혼해주면 안 될까?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남편이라는 존재에 대한 미련, 결혼 생활에 대한 애착,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갖고 매달 양육비를 받는 조건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혼 숙려 기간,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뻔뻔하게도 며느리를 탓했습니다. 내가 남편한테 신경을 안 쓰니까 딴 데 눈을 돌린 거 아니겠니? 우리 아들이야 직업도 좋고 젊으니 새 출발하면 그만이지만 너 내 딸린 이혼녀 신세인데 앞으로 어쩌려고 그래.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헛소리 하시면 당신 아드님 직장에 이혼 판결문 뿌려버릴 테니 그렇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마주친 전 남편은 끝까지 이기적이었습니다.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나 그 사람이랑 곧 결혼할 거야. 당신도 앞으로 애 잘 키워.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낼 테니 걱정 말고. 그녀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너 같은 아빠, 우리 아들한테 필요 없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렇게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친정이 있는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뿐이었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딸을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잘했다. 그걸 참고 살았으면 엄마가 오히려 널 혼냈을 거야. 기죽지 마라. 엄마 아빠가 곁에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 부모님의 든든한 응원 속에서 그녀는 조금씩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던 그녀에게 어머니가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민정아, 엄마랑 같이 삼겹살집 한번 해볼래? 어머니는 평생 쌓아온 음식 솜씨와 예전 식당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딸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안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을 모두 모아 어머니와 함께 작은 삼겹살집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찾았던 손님들은 모두 하나같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비스로 나가는 김치찌개였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로 끓인 그 찌개는 그 어떤 고깃집에서도 맛볼 수 없는 깊고 진한 맛을 냈습니다. 사장님, 이 김치찌개는 따로 팔아도 대박 나겠어요. 손님들의 칭찬에 용기를 얻은 그녀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한 달간 소주 한 병 1,000원 이벤트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잠시나마 용기와 위로를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 늘 같은 가르침을 듣고 자랍니다. 거짓말은 나쁜 것이다. 이 단순한 진리는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자 신뢰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만약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 내 삶의 동반자가 이 약속을 깨뜨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거짓말이 어떤 파멸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는지에 대한 한 여성의 깊은 사연을 들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배신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절망의 끝에서 다시 일어서는 한 인간의 위대한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를 키우는 40대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늘 정직함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나쁜 의도로 남을 속이는 것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어떤 이들은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였던 한 남자의 비참한 끝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기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쪽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남동생 둘, 이렇게 5 식구였죠. 그녀의 집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아버지는 감수성이 풍부하고 다소 마음이 여린 분이셨고, 반대로 어머니는 그야말로 장군감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강인한 분이셨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셨던 아버지는 사람을 너무 잘 믿고 마음이 약해 평생 남에게 속아 돈을 떼이거나 배신을 당하며 힘들어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도 자신의 몫을 야무지게 챙기지 못하는 그런 분이셨죠. 결국 집안을 일으키고 아버지의 뒤치다꺼리를 하며 가족을 지켜낸 것은 온전히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단 하루도 편히 쉬어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떼어다 장사를 하시고 작은 식당을 열어 운영하시고 건물 청소와 학교 조리사 일까지 정말 쉼없이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하시든 특유의 성실함과 야무짐으로 어딜 가나 인정받는 분이셨죠. 그런 어머니는 딸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진로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엄마는 어릴 때 꿈이 뭐였어? 선생님도 되고 싶었고 그림 그리는 화가도 되고 싶었지. 그럼 지금 후회되지 않아? 나는 솔직히 내가 뭘 해야 할지, 뭘 하고 싶은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때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의 가슴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얘야, 꿈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란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 열심히 하면 그걸로 충분한 거야. 거창한 꿈을 조차 살지 않아도 괜찮아. 다만 여자라고 해서 못할 것도 힘들 것도 없단다. 엄마처럼 어딜 가든 당당하게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 그러니 너도 절대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렴. 그거면 된단다. 우리는 흔히 꿈은 크게 가져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눈앞의 현실에 집중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의 가치를 알려주셨죠. 그녀는 늘 씩씩하고 강인한 어머니를 닮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노는 것도 무엇 하나 허투루 하지 않았습니다. 그 노력 덕분에 수도권의 좋은 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탄탄한 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서도 그녀는 자기 개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새벽 영어 회화 학원을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회사 근처 학원에서 스스로를 단련했죠.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 역시 수강생들 중 가장 열정적으로 공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방향의 회사에 다녔기에 학원이 끝나고 함께 걸으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다 자연스레 가까워졌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성실함이라는 공통점은 두 사람을 강하게 이끌었고 연애 끝에 그녀가 30대 초반이 되던 해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녀보다 2살 연상이었고 소위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시댁은 이 사실을 대단한 자랑으로 여기셨죠. 평범한 집안이었지만 시어머니의 아들 사랑은 유별났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아들 자랑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얘야, 우리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이만한 남자가 없다. 능력 있지, 성격 좋지. 너 정말 결혼 잘한 거야. 복 받은 줄 알아라. 처음에는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당연한 사랑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고 2년 후에는 사랑스러운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출산과 함께 그녀의 인생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양수가 일찍 터지는 바람에 아들은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8개월 만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른둥이로 태어난 아들은 유독 몸이 약했습니다. 큰 병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잔병치레가 잦아 병원 신세를 지는 날이 많았죠. 잦은 고열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반복되자 그녀와 남편은 1년치 연차와 휴가를 모두 아이 간병에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일과 육아, 그리고 간병까지. 부부는 점차 지쳐갔고 예민해졌습니다. 결국 남편이 먼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러다 둘 다 쓰러지겠어. 우리 둘 중 한 명은 일을 쉬고 아이를 돌보는 게 어떨까? 솔직히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아이에게는 엄마가 곁에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내가 정말 당신 목까지 열심히 일할게. 나중에 아이가 크면 당신이 다시 일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지원하고 평생 쉬고 싶다고 해도 내가 다 책임질게. 그녀는 오랜 고민 끝에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일을 그만둔다는 것은 뼈아픈 결정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경력 단절을 겪고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픈 아이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정말 미안해하며 퇴근 후에는 육아와 집안일을 도우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 역시 전업주부로서 남편이 다른 곳에 신경 쓰지 않도록 집안을 완벽하게 꾸렸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녀가 일을 그만두고 아이 곁을 지키자 아들은 눈에 띄게 건강해졌습니다. 아이가 아프지 않고 밝게 자라는 모습만으로도 그녀는 행복했고 자신의 희생이 가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전업주부 생활이 1년쯤 지났을 무렵 남편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일은커녕 아이를 돌보는 것조차 귀찮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청소를 위해 잠시만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하면 남편은 귀찮다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쟤는 나한테만 오면 칭얼거리잖아. 당신만 찾는데 그냥 당신이 앉고 청소하면 안 돼? 나도 주말인데 좀 쉬자. 아빠와의 교감이 줄어들자 아이는 점점 아빠를 어색해하고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시댁에 가도 아이가 엄마에게서 떨어지지 않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타박했습니다. 애는 아빠한테 맡기고 넌 일을 해야지. 혹시 내가 집에서 우리 아들 험담이라도 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상황을 지켜보던 시아버지와 시누이가 남편을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당신은 보고도 몰라. 저놈이 애비를 제대로 안 하니까 애가 저러는 거 아니야. 아빠가 관심도 없는데 애가 오죽하면 아빠를 피하겠냐. 시아버지와 시누이의 꾸중 덕분에 남편은 잠시 반성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저 남편이 아빠 역할에 아직 서툴러서 그럴 것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운동을 하겠다며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절친한 친구가 동호회 활동으로 살을 엄청나게 뺐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당시 남편의 체중은 90kg에 육박해 건강이 걱정되던 터라 그녀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남편은 주말마다 자전거를 타러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약속대로 2시간 정도 운동하고 돌아왔지만 그 시간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심지어 1박 2일로 지방 라이딩을 다녀오겠다고 통보하기에 이르렀죠. 남편은 이번 한 번만 다녀오면 앞으로 주말 내내 아이를 돌보겠다며 애원했고 그녀는 마지못해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동호회에 나간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 친구의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 부부 동반으로 자주 만나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도 모르고 있었죠? 우리 남편이랑 형부, 그 자전거 동호회에서 여자 만나고 있어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인간들이 우리를 완전히 속이고 있었어요. 그 동호회 여자들이랑 쌍으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몰래 찍어둔 대화 내용인데 한번 보세요. 형부 이름도 똑똑히 있어요. 친구 아내가 보내준 사진 속에는 남편과 그의 친구가 동호회 여성들과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섣불리 따져 물으면 발뺌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이 잠들기를 기다려 남편의 차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남편이 라이딩을 간다던 날마다 상간녀를 차에 태우고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 차 안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는 장면까지 모두 찍혀 있었습니다. 배신감에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은 마침 남편이 동호회 모임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남편을 배웅한 뒤 아이를 남동생에게 맡기고 남편 친구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굳은 결심을 하고 남편들이 모임을 갖는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남편 친구의 아내가 사자후를 토하며 상간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여우 같은 게 감히 어디서 남의 남편을 넘봐. 그녀는 순식간에 상간녀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장래가 유망한 배구 선수였습니다. 그 힘을 보통 여자가 당해낼 리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동호회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 역시 남편에게 다가가 그대로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운동하라고 보냈더니 밖에서 이런 짓거리나 하고 다녀?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집에서 애 키우느라 고생하는 아내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해? 그제야 동호회 사람들도 남편과 친구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남편이 무릎 꿇고 빌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그런데 나 그 여자랑 못 헤어지겠어. 그냥 우리 깔끔하게 이혼해주면 안 될까?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남편이라는 존재에 대한 미련, 결혼 생활에 대한 애착,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갖고 매달 양육비를 받는 조건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혼 숙려 기간,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뻔뻔하게도 며느리를 탓했습니다. 내가 남편한테 신경을 안 쓰니까 딴 데 눈을 돌린 거 아니겠니? 우리 아들이야 직업도 좋고 젊으니 새 출발하면 그만이지만 너 내 딸린 이혼녀 신세인데 앞으로 어쩌려고 그래.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헛소리 하시면 당신 아드님 직장에 이혼 판결문 뿌려버릴 테니 그렇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마주친 전 남편은 끝까지 이기적이었습니다.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나 그 사람이랑 곧 결혼할 거야. 당신도 앞으로 애 잘 키워.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낼 테니 걱정 말고. 그녀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너 같은 아빠, 우리 아들한테 필요 없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렇게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친정이 있는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뿐이었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딸을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잘했다. 그걸 참고 살았으면 엄마가 오히려 널 혼냈을 거야. 기죽지 마라. 엄마 아빠가 곁에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 부모님의 든든한 응원 속에서 그녀는 조금씩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던 그녀에게 어머니가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민정아, 엄마랑 같이 삼겹살집 한번 해볼래? 어머니는 평생 쌓아온 음식 솜씨와 예전 식당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딸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안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을 모두 모아 어머니와 함께 작은 삼겹살집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찾았던 손님들은 모두 하나같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비스로 나가는 김치찌개였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로 끓인 그 찌개는 그 어떤 고깃집에서도 맛볼 수 없는 깊고 진한 맛을 냈습니다. 사장님, 이 김치찌개는 따로 팔아도 대박 나겠어요. 손님들의 칭찬에 용기를 얻은 그녀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한 달간 소주 한 병 1,000원 이벤트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잠시나마 용기와 위로를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 늘 같은 가르침을 듣고 자랍니다. 거짓말은 나쁜 것이다. 이 단순한 진리는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자 신뢰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만약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 내 삶의 동반자가 이 약속을 깨뜨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거짓말이 어떤 파멸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는지에 대한 한 여성의 깊은 사연을 들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배신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절망의 끝에서 다시 일어서는 한 인간의 위대한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를 키우는 40대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늘 정직함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나쁜 의도로 남을 속이는 것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어떤 이들은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였던 한 남자의 비참한 끝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기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쪽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남동생 둘, 이렇게 5 식구였죠. 그녀의 집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아버지는 감수성이 풍부하고 다소 마음이 여린 분이셨고, 반대로 어머니는 그야말로 장군감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강인한 분이셨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셨던 아버지는 사람을 너무 잘 믿고 마음이 약해 평생 남에게 속아 돈을 떼이거나 배신을 당하며 힘들어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도 자신의 몫을 야무지게 챙기지 못하는 그런 분이셨죠. 결국 집안을 일으키고 아버지의 뒤치다꺼리를 하며 가족을 지켜낸 것은 온전히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단 하루도 편히 쉬어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떼어다 장사를 하시고 작은 식당을 열어 운영하시고 건물 청소와 학교 조리사 일까지 정말 쉼없이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하시든 특유의 성실함과 야무짐으로 어딜 가나 인정받는 분이셨죠. 그런 어머니는 딸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진로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엄마는 어릴 때 꿈이 뭐였어? 선생님도 되고 싶었고 그림 그리는 화가도 되고 싶었지. 그럼 지금 후회되지 않아? 나는 솔직히 내가 뭘 해야 할지, 뭘 하고 싶은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때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의 가슴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얘야, 꿈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란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 열심히 하면 그걸로 충분한 거야. 거창한 꿈을 조차 살지 않아도 괜찮아. 다만
여자라고 해서 못할 것도 힘들 것도 없단다. 엄마처럼 어딜 가든 당당하게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 그러니